안녕하세요. 오늘은 결합 에너지와 반응 엔탈피의 관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수업을 통해 여러분은 결합 에너지를 이용하여 엔탈피 변화를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볼게요. 엔탈피란 무엇이었죠? 엔탈피란 물질이 특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가지는 고유한 에너지였어요. 반응물과 생성물의 엔탈피 차이를 우리는 반응 엔탈피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출입되고 이때 흡수되거나 방출되는 에너지 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반응 엔탈피입니다. 그렇다면 화학 반응이 두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일어난다면 반응 엔탈피 값은 어떻게 될까요? 그림으로 확인했을 때 반응 엔탈피는 생성물과 반응물의 에너지 차이이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거치든 엔탈피의 총합은 일정할 것처럼 보여요. 그렇다면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화학 반응은 기본적으로 결합이 끊어지고 새로운 결합이 생성되는 과정이에요. 그렇다면 결합이 끊어질 때의 반응 엔탈피와 결합이 생성될 때의 반응 엔탈피를 안다면 화학 반응의 반응 엔탈피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이를 설명하기 위해 결합 에너지가 무엇인지 알아야 해요. 결합 에너지는 공유 결합을 이루고 있는 원자 사이의 결합 1몰을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예요. 예를 들어서 수소 분자 1몰의 결합을 끊어서 수소 원자 2몰로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인 거죠. 결합 에너지가 크다는 말은 결합을 끊기 어렵다는 뜻이고 곧 결합의 세기가 강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결합을 끊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합이 끊어지는 반응은 항상 흡열 반응이 되고 결합 에너지는 항상 양수가 돼요. 그럼 이제 결합 에너지와 반응 엔탈피의 관계를 얘기해 볼게요. 수소와 플루오린이 반응하여 플루오린과 수소가 생성되는 반응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이 반응은 수소가 분리되고 플루오린이 분리되고 플루오린과 수소가 생성되는 세 가지 단계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요. 먼저 수소가 1몰 분리되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의 반응 엔탈피는 수소의 결합 에너지와 같아요. 두 번째 과정인 플루오린의 분리도 마찬가지로 플루오린의 결합 에너지와 같습니다. 마지막 과정은 플루오린과 수소 2몰이 생성되는 과정인데요. 플루오린과 수소의 결합 에너지가 플루오린과 수소가 수소와 플루오린으로 분리되는데 필요한 반응 엔탈피라는 것을 생각하면 세 번째 과정의 반응 엔탈피는 플루오린과 수소의 결합 에너지의 2배를 한 후에 마이너스를 붙인 값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수소와 플루오린이 반응하여 플루오린과 수소가 생성되는 반응은 수소의 결합 에너지, 플루오린의 결합 에너지, 그리고 플루오린과 수소의 결합 에너지의 마이너스 2를 곱한 값을 더한 마이너스 535kJ이라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반응 엔탈피는 반응물을 분해하는 과정과 생성물을 생성하는 과정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반응물을 분해할 때 필요한 에너지와 생성물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생성물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의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반응 엔탈피는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의 합 빼기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의 합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학습 목표가 해결되었네요. 반응 엔탈피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 차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반응물이 분해되고 생성물이 생성되는 경로 말고 조금 더 복잡한 경로에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과정이 단순히 반응물이 깨지고 생성물이 형성되는 두 단계 반응이 아니라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칠 때도 성립되는 말일까요? 이것을 설명하는 법칙이 바로 헤스 법칙입니다. 반응 엔탈피는 경로함수가 아니라 상태함수이기 때문에 반응물의 종류와 상태, 생성물의 종류와 상태가 같으면 반응 경로와 관계없이 엔탈피의 총합은 일정해요. 예를 들어서 반응물 A에서 생성물 B로 가는 반응이 있다고 할 때 경로 1과 경로 2의 반응 엔탈피 합은 같다는 거예요. 생성물과 반응물이 같다면요. 이것을 탄소의 연소 반응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탄소가 연소되면 산소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요. 탄소가 일산화탄소가 되었다가 이산화탄소가 되는 과정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탄소가 연소해서 이산화탄소가 되는 과정의 반응 엔탈피는 마이너스 393.5kJ이에요. 두 번째 경로, 탄소가 일산화탄소가 되고 그 일산화탄소가 다시 이산화탄소가 되는 과정에 반응 엔탈피는 각각 마이너스 110.5kJ, 마이너스 283.0kJ이에요. 둘의 반응 엔탈피를 더하면 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되는 반응의 반응 엔탈피와 같음을 알 수 있죠. 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되는 반응은 실험이 아주 쉽지만 탄소가 일산화탄소가 되는 반응은 실험이 어려워요. 따라서 구하기 쉬운 일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되는 과정과 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구하기 어려운 탄소가 일산화탄소가 되는 과정의 반응 엔탈피를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엔탈피 변화가 반응 경로와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것이 바로 헤스의 법칙입니다. 지금까지 반응 엔탈피와 반응 경로의 관계를 다 배워보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